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를 공부하는 강현정입니다. 16번째 이야기는 프로이트가 들려주는 마음 이야기입니다. 과연 프로이트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꽃밭 고물상에서 발견한 마음입니다. 과연 어떤 마음을 발견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인물은 바로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입니다. 프로이트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부모님은 장남이며 우수한 학생이었던 프로이트가 공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였습니다. 1873년 빈 대학의 의학부에 입학해서 1881년 의학박사로 학위를 받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로 들어갑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독창적인 심리 연구를 통해서 심리학을 넘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관계되는 거의 모든 분야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가이자 심리학자, 그리고 사상가이며 비평가,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죠. 프로이트의 가장 큰 업적은 마음의 발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감정과 욕망의 발견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감정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프로이트 이전까지는 사람의 마음은 감정과 충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순수한 이성으로 채워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늘 바른 생각을 하는 영혼과 이성적인 정신만이 곧 자신의 참된 모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충동이나 상사, 욕망들을 아주 부끄럽고 나쁜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프로이트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충동과 욕망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그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의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의 믿음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에 품위 있는 교양과 도덕을 추구하고 반면에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이러한 것들을 벌을 주거나 억압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다고 믿었죠. 그러나 프로이트는 욕망과 충동이야말로 정신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욕망과 충동적인 감정에 끌려다닌다는 것은 사람이 정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욕망과 본능적인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우리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나를 밝힘으로써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려준 대답과 정반대의 대답을 내놓은 것이죠. 마음은 무의식과 늘 함께하고 행동하면서 사실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무의식은 억압되어서 숨어 지내기 때문에 무의식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람을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팔랑이는 나뭇잎이나 꽃잎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과 같습니다. 무의식은 꿈, 실수 등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신 또는 의식이 무의식을 내쫓으려 하니까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프로이트의 이러한 생각은 사람의 마음을 탐험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돌아봐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면 남에 대한 이해와 배려 또한 넓어질 것입니다. 저의 이름은 지혜입니다. 저는 오빠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고등학교 상담 선생님이신데요.
상담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특히 마음의 문제를 대화로 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학교일 외에도 바쁜 일이 많으신지 늦는 날이 많으십니다. 오빠는 고3인데 수능 준비 때문에 엄마보다 더 바쁘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의 생활은 너무나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아빠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친구와 다투며 먼저 사과를 해야 하고 시험도 잘 봐야 하고 늦잠도 자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뭔가 잘못을 한다면 분명 사람들은 아빠 없는 아이가 저렇지 뭐 하고 말할 테니 그러면 엄마와 오빠가 속상하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 때문에 꼭 누군가와 상담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자기 일을 알아서 하고 공부도 적당히 잘하고 친구와 싸우지도 않는 저는 어느새 상담이 필요 없는 아이가 된 것이지요. 이런 따분하고 심심한 날들에 그나마 활력을 주는 것은 바로 꿈과 고물상이에요. 저는 꿈을 자주 꾸는데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 아주 흥미롭답니다. 엄마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벌을 받는다든지 하늘을 날거나 탱크를 몰기도 하고 그야말로 파란만장, 기기묘묘, 기상천외한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러나 꿈은 꿈일 뿐 꿈에서 깨고 나면 너무나도 허망해서 어쩔 땐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지지요. 그러나 고물상은 달라요. 단순한 고물상이 아니니까요. 거기엔 꽃사탕이 있고 예술작품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돋보기가 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그 얘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먼저 시비를 건 건 제가 아니라 정은입니다. 정말 억울해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과하라고 하셨지만 정은이는 끝까지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울어대는 통에 저도 사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지금 사과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모셔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말씀에 움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사과를 했죠.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또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사과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누가 알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집에 빨리 갈 수 있는 길 대신 돌아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골목 사이사이 다가구 주택들이 있는 길이죠. 그런데 갑자기 웬 할머니가 저를 부르십니다. 할머니는 길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찾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꽃밭 고물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꽃밭 고물상이 어디지? 슈퍼 아주머니를 통해서 근처에 고물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할머니를 모시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아니 할머니 말씀대로 그곳에 있네요. 꽃밭 고물상이. 그곳엔 아저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저씨는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대신 고물상을 맡으셨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원래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물로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품 중에 음료수 깡통으로 만든 거대한 산이 있었습니다. 꼭대기의 일부분을 제외하곤 나머지는 그물과 같은 것으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바로 마음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산처럼 보이는데 아저씨는 마음은 빙산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한 사람은 아저씨가 아니라 프로이트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원래 신경과 의사였는데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음속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마음, 마치 물 밑에 잠겨있는 빙산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은 이렇게 물 위에 떠오르는 부분과 그리고 물 밑의 부분으로 나누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의 마음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의식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의식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지만 골똘히 생각하면 의식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친구의 핸드폰 번호를 깜빡 잊어버렸지만 기억해내려고 애쓴다면 의식할 수 있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프로이트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평소에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 많은 부분이 무의식에 속합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우연히 그 행동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하는 행동, 말실수, 꿈, 신경증상 등이 다 무의식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신도 모르는 오페라를 콧노래로 흥얼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노래는 TV 프로그램의 주제 음악이었어요. 그 방송을 우연히 보고 자신도 모르게 그 노래를 기억해 흥얼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행동이 다 무의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이트는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정말로 중요한 면들은 모두 의식 영역의 밖, 즉 무의식에 위치하고 있는 충동과 욕구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결정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것은 개인이 의식하거나 행동으로 직접 표현하는 것을 막는 강한 힘이 존재하여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충동들이 우리의 꿈이나 놀이, 일 등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